안녕하십니까, 백만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재 뽑기 시간입니다. 각재는 일단 대패 세팅한 거를 연습하는 데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 가구나 이런 데도 꼭 필요한 부재입니다. 그래서 각재 뽑기를 정확히 해야지만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정확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재가 제대로 안 뽑아지면은 거기에다가 먹금을 긋고 톱질을 하고 끌질을 할 때 이미 부재 자체가 각도나 수평이 안 맞는 상태에서 가공에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재는 정말 정교하고 정확하게 뽑아놔야 됩니다. 요게 숙달을 시켜서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어야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재 뽑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정교하게 가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준비한 대패는 요 앞에 세팅하던 그 대패 하나, 요건 이제 초벌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던 70mm 대패, 요걸 이제 마무리 대패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는 이제 월넛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월넛 각재 하나 준비를 했고요. 요 월넛을 가지고 정확하게 직각재를 어떻게 뽑는지, 정각재를 어떻게 뽑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부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정반 위에 올려놓고요. 멈치를 부재하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게 적당한 위치로 올려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패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재도 준비되어 있으면 일단은 나무 목재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목재 상태를. 목재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은 자, 이 칠판에다가 목재 단면을 제가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재가 뭐 딱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면 좋은데 사실 이제 뭐 변형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편차가 생긴 상태로 부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 중에 어디를 먼저 부재에 어디를 먼저 가공해야 될지 또 어떤 순서대로 가공해야 될지 이걸 잘 정해야 됩니다. 그 정해야 하는데 일단은 넓은 면 두 면이 있고 좁은 면 두 면이 있습니다. 작은 면. 여기가 좀 더 넓죠. 이쪽 면보다. 그러면 넓은 면 두 면 중에 하나를 1번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면을 보면 얘는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직각에. 근데 얘는 지금 많이 각도가 여기 둔각이고 약간 예각적으로 이렇게 틀어졌는데 얘가 각도가 잘 안 맞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얘를 1번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1번으로 잡고 나머지를 이렇게 직각을 맞춘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넓은 면 둘 중에 1번을 선택할 때는 상태가 좋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1번으로 잡고 나머지를 가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갖고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육안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어디로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칠판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느 쪽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쪽을 먼저 가공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가공해서 어느 정도 없애서 비슷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재를 놓고 어디를 1번으로 할지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이 넓은 두 면 중에 한 면에서 이제 직각에 가까운 쪽을 1번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쪽을 가공해서 가공을 이제 첫 번째 그쪽부터 가공을 시작을 할 건데요. 또 하나 가공할 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나무의 수평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목재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여러 면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넓은 두 면 중에 한 면을 하기로 했으니까 넓은 두 면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한번 눌러보고요. 지금 여기 누르니까 끄떡끄떡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 이쪽은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가운데도 약간 떠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럼 요 부분도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고요. 요 나무의 요 가운데 부분도 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도. 예. 그래서 요 면의 상태를 일단 파악했고요. 반대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면 돌려서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부터 눌러보고요. 여기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네요. 예, 약간 끈덕끈덕거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상태가 얘도 약간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가. 예, 아까 반대쪽보다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면과 이쪽 면, 양쪽 면 중에서 어디를 먼저 대패를 칠 것이냐,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때 이제 화면에 칠판에서 설명한 것 같이 약간 이제 마른 목골 된 부분을 어디를 먼저 칠지 결정할 때 선택을 먼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고려할 점은 바닥 상태를 봐야 됩니다. 바닥 상태가.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상태가 좋은 데를 놓고 안 좋은 데를 먼저 쳐야 이 안 좋은 쪽을 빨리 평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많이 움직이는 쪽을 바닥에다 두고 이쪽을 친다면 칠 때마다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 부재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이쪽 면을 평을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쪽을, 좋은 쪽을 밑에다 놓고 안 좋은 쪽을 어느 정도 쳐서 상태를 좋게 만들고, 지금 바닥 있는 데보다 가공한 데가 상태가 좋게 만드는 다음에 그쪽을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또 이쪽 면을 또 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더 정확하게 맞춰놓고 얘가 더 정확해지면 그 면을 다시 바닥에다 놓고 여기를 쳐서 가공을 해야지만 완벽한 평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계속 쳐서 평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이 그만큼 상태가 좋아야지만 여기도 평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패를 치면 칠 때 얘가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가 볼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잘 좋게 상태를 만들어서 자꾸 바닥 쪽으로 보내주고 상태가 안 좋은 쪽을 쳐서 가공을 해야지만 점점 좋은 부재를, 정확한 부재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1번이 이제 결정이 되면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또 해가면서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을 보면 두 면 중에 예, 여기는 지금 많이 움직이고요. 이쪽은 좀 덜 움직입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쪽, 그리고 아까 때 이쪽 면에서 오른쪽이 약간 여기는 평이 맞는 데네요. 그러면 여기 많이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쳐서 대패를 전체적으로 그대로 쳐서 수평으로 그대로 쳐서 한번 평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쳐봤고요. 자, 지금 제가 소리를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눌러 보겠습니다. 골고루. 예. 약간 이쪽이 끄떡끄떡거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높다는 얘기고요.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을 조금 더 쳐줘야 되겠죠. 반대쪽을. 그러니까 돌려서 대패를 치되,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 오른손의 역할입니다. 오른손이 힘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왼쪽을 더 치고 싶으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고요. 오른쪽을 더 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예
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대패를 가운데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서 쳐버리면 이쪽 한쪽은 안 쳐지고 이쪽만 쳐지기 때문에 예, 맞출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든 작업이고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깎 때 힘을 조금만 더 주면은 많이 준 쪽이 많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힘을 제가 주고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는 평이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겨 볼게요. 제가 천천히 당겼는데 이 대패밥을 그대로 펴보면 예, 꼬여 있지만 이렇게 펴보면 이쪽은 오른쪽은 제가 좀 대패밥이 두껍게 나옵니다. 지금 예, 두껍게 다시 한번요. 완전히 꼬여서 잘 안 되니까 제가 오른쪽을 힘을 주고 쳐보면 예, 예. 똑같이 치더라도 오른쪽이 이렇게 더 많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패밥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예. 이렇게 빼서 자꾸 원롯이 눈매가 크다 보니까 자꾸 따개져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이 좀 더 대패밥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힘 조절을 가면은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나오면서 약간 두껍게 얇게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눌러보고요. 여기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안 움직입니다, 이게. 그죠? 약간은 움직이네, 약간은 움직이는데, 아직도 이쪽이 조금 높고, 여기가 조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약간은 뜹니다. 예, 여기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조금 높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조금 높은 쪽이 있고 여기 약간 차이가 나고 가운데도 약간 뜨니까 이쪽을 조금만 더 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조금 더 힘을 주고 왼쪽은 힘을 좀 뺀 상태로 그대로 쳐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쪽 아까 때 이쪽 눌렀을 때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또 이쪽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쪽도 움직임이 없고요. 그리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히 쫙 달라붙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부재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여기 끝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끝점을. 이쪽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쪽 끝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기는 스치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가운데는. 예. 그러면 이 석정반이 거의 평면인데 여기에 스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거의 평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패밥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대패밥 하나입니다. 대패밥 하나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제가 올려놓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대패밥 있는 데를 기준으로 움직이죠. 네, 대패밥 있는 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패밥 하나 차이거든요. 이런 게. 고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어디다 놓고 흔들어도 이렇게. 높은 데를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거의 끝만 단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끝에만 닿고 여기가 살짝 스치면서 지금 이렇게 눌러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거의 수평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번 면이
완성이 된 겁니다. 1번면. 예. 그래서 화면에 칠판을 보시면 요쪽을 1번면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찍우고요. 1번면이 완성이 되면 1번은 수평이 일단은 정확히 맞아야 되게 가공을 한 겁니다. 수평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은 1번에 이웃한 여기나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상태를 보고 좋은 면을 바닥으로 보내고 안 좋은 면을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 좋은 면이 또 평이 맞으면 이쪽을 바닥으로 보내고 또 반대쪽을 또 쳐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2번으로 할 건데 2번 면은 당연히 수평이 맞아야 되겠죠. 수평. 그 다음에 플러스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 또 맞아야 됩니다. 직각이 이 90도. 예. 그래서 2번 면은 이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평하고 직각이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2번 면 잡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면을 잡기 위해서 1번 면에다 일단 표시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잘 보이게 1번 면.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게 1번 면 표시를 해놓고 1번하고 이웃한 이쪽이나 이쪽 면을 이제 2번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2번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태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이쪽을 한번 꾹 눌러보면 저 반대쪽이 뜹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뜨죠. 이렇게 많이 뜹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쪽도 눌러보면, 예, 반대쪽이 또 뜹니다. 예,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뜨고요. 그러면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이, 이쪽 가운데 부분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흔들어 보면은 확실히 가운데 높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배가 볼록 나와 있다는 건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한번 돌려볼게요. 반대쪽을 돌려서 상태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흔들어 보니까 양쪽이 닿네요. 그리고 눌렀을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죠? 이쪽 눌러도 안 움직이고 반대쪽이 안 움직이고 이쪽 눌러도 안 움직이고 반대쪽이요. 그 다음에 좌우로 눌러도 보는 거죠. 좌우도 눌러보고. 하여튼 골고루 눌러보는 겁니다. 골고루. 근데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를 바닥에다 놓고 안 좋은 쪽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2번으로 가공하도록 결정을 이제 되는 겁니다. 2번. 여기가 2번입니다. 그럼 1번, 지금 요 표시해 놓은 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1번,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수평과 직각이 맞아야 되는 거죠. 수평과 직각. 그러면 이 나무의 수평 상태는 아까 때 볼록 나왔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볼록 나온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각이 또 안 맞다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만 어디를 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직각자를 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직각자를 대서 이 면이 어떤 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면이 이쪽에 있는데요. 1번 면에다가 직각자를 대고 내려서 맞춰 봐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꼭 목재의 기준면에다 정확히 밀착을 시켜서 그대로 내려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이걸 반대로 위에를 먼저 대고 이렇게 갖다 대면 항상 맞게 보입니다. 이쪽 반대쪽 넓은 면은 제가 다시 돌려서 볼게요. 돌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기준면인데 위에부터 이렇게 대고 갖다가 붙여버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예. 확인할 때는 이쪽 목재의 부재의 기준면과 직각재의 기준면을 딱 대고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딱 붙인 상태에서 빛을 보는 거죠. 빛을. 예, 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골고루. 예.
지금 이 목재 보면은 여기는 거의 맞는데 가면 갈수록 이쪽이 뜨고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다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왼쪽을 쳐야 되거든요. 요 지금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기준면에다가 직각자의 기준면을 대고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은 닫고 오른쪽은 빛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닫고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른쪽이 뜨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를 칠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어디를 칠지. 예, 또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재, 지금 부재에 직각자로 확인을 해봤더니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조금 높습니다. 돌려서 흔들어 보면, 예, 이렇게 뜨고, 양쪽으로 뜨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높다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서 왼쪽으로 높습니다. 왼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요. 그러면 일단 높은데, 가운데 부분을 치는데, 가운데 부분을 치면서도 왼쪽에 조금 힘을 더 주는 거죠. 왼쪽으로, 이쪽으로. 예, 가운데를 치되, 왼쪽을 조금 더 깎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칠 때 제가 방금 요만큼 한 번을 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한 번 쳤고요. 지금은 또 더 넓게. 네, 이렇게 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가운데 높은 부분을 낮추면서 왼쪽을 더 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쳐보고요. 예. 이렇게 쳐서 일단은 수평을 먼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수평. 자, 아까 때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요 끝에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요 끝을 기준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눌러보니까 아직 약간은 뜨네요. 조금 많이 깎여서 약간은 뜹니다.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약간 떠이거든요. 그거 뭐냐면 이쪽을 칠 때 나중에 이쪽 면을 칠 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평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을 더 쳐줘야 되고요. 어쨌든 수평은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면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 맞아야 되겠죠. 직각. 내려보면 아직도 오른쪽이 약간 빛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죠? 아주 미세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조금 멀리 가서도 여기는 지금도 보면 살짝은 들어옵니다. 오른쪽이. 예, 살짝 들어옵니다. 지금. 예, 여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오른쪽이 조금은 빛이 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접하게는 왔습니다. 미세하게 살짝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마무리 대패로. 예. 다시 한번 대패를 치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 미세하게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 대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무리 대패로 살짝. 제가 왼쪽을 조금 더 힘을 주고 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로 대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체. 예.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수평 한번 맞춰보고요. 예, 수평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예, 움직임이 없죠. 거의. 예. 가운데 마찬가지로 가운데 약간 있네요. 약간은. 이 정도는 거의 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쪽도 맨 끝에도 또 눌러보겠습니다. 예, 움직임이 없죠. 예. 자, 끝쪽에 다 있죠. 이쪽을, 예, 이쪽도 끝에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쫙쫙 달라붙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면은 이제 거의 다 잡혔습니다. 가운데가 약간 미세하게 뜬 거 있는데, 예, 거의 면은 잡혔고요. 이제 직각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직각자를 대고 그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왼쪽이 약간 뜹니다. 왼쪽이. 예, 약간은 뜹니다. 근데 뭐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보이다시피 제가 약간 각도를 틀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각도로 보이나. 예, 약간은 있는데 뭐 거의 완전 붙었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이렇게 딱 됐을 때. 빛이 안 들어옵니다. 끝쪽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자, 예, 확대를 해봐도 빛이 안 들어오죠. 예.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직각이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 면이 이제 2번이 된 겁니다. 2번이. 예. 2번 면은 1번 면을 기준으로 직각도 맞고요. 지금 직각자로 확인을 했듯이 직각자도 또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뭐 3등급까지 있는데 가능하면 등급을 높은 걸로 해서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